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미증시는 월요일마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폭을 만들어내줬고 상승폭 자체도 굉장히 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6월 이후에 최고의 날을 또 선사를 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도 과연 훈풍을 이끌어올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좀 불안한 부분이 BOJ에서 YCC 수정 전망 상당히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다시 가열이 되면서 국채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재무부는 국채 발행 규모를 또 발표를 했는데 일단 3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어떻게 또 국채를 발행 계획을 나타내게 될지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일정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UAW 파업은 드디어 좀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잠정 합의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건데 이 과정에서 사실 완성차 3사의 손실 규모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안도감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실적을 내놓은 소파이와 맥도날드도 1%대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좋은 계절은 왜 이렇게 짧은 걸까요?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간밤에 상승이 나왔는데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투심 자체는 전일의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서 다시 피어 구간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그나마 좀 투심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고요. 빅스 지수도 급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던 오펜하이머가 연말 S&P 500의 전망치를 대폭 수정을 했고요. 증시가 상승세로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서는 4,240포인트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간밤 S&P 500 지수가 4,166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 상당히 또 많은 부분 힘을 내줘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시장이 좀 불안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함께 감지가 됐고요. 자, 펀드 스트랩과 웰스파고도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수익을 누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보다 좀 긍정적인 관점을 함께 내놨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확실히 BOJ의 시선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11시 반에 일본의 금융정책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BOJ는 10년 수익률이 1%를 넘을 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 조정한다라는 보도가 니케이 아시아에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주요 매체들도 이 보도를 받아 적으면서 미 국채 가격에도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된 건데 지금 현재 1% 정도의 상한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유연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한 1.5%까지 조정이 될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금리 조작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장기 금리가 또다시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 은 물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본은행의 대규모 국채 매입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국채 가격에 또 한 번 연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주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YCC의 공식 철회가 오늘 나오게 된다면 일본이 과연 그렇다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는 언제 탈피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상당히 초점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확실히 핵심은 지금 미국 국채 가격과 또 일본 BOJ에 쏠린 시선이긴 합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재무부에서 10월에서 12월 사이 국채 발행 규모도 결정을 했는데 3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수치를 나타냈죠. 미국채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다시 왔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다시금 열일을 하고 있는데 높아진 금리가 연준의 역사적인 금리 인상을 끝낼 수 있다라는 헤드를 가진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미국 경제 지표 자체가 탄탄하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회복력 있는 경제 상황이 인플레를 다시 고조시킬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이번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물론 거의 유력합니다만 높은 금리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전기차 종목들이 상당히 급락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차 전지가 한동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왜 이런 걸까요? 일단 간밤에 온세미컨덕터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주요 업체들의 수요 둔화를 목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전기차의 수요 부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요. 유럽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해서 축소하고 전기차 관련 정책들을 줄여나가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전기차 보험료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또 파나소닉 홀딩스가 또 실적 발표를 내놓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사업부 주로 전기차 특히 고급 라인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에너지 사업부의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하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또 테슬라가 4% 넘게 5% 가까운 낙폭을 보이는 모습도 간밤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낙폭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소식이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오늘 시장에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상황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확실히 중요한 이슈는 일본의 YCC 정책일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또 이슈로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우리 시간으로 10시에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예정이고 12시에 일본 BOJ 그리고 많은 중국의 경제 데이터도 공개 예정입니다. 장중에 변동성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정리하다가 문득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제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10월 동안의 증시 분위기를 복귀했을 때 그 멋진 날을 꼽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10월부터의 코스피 흐름인데 주르륵 밀리는 모습이죠. 전거래일에 그나마 좀 양전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낙폭을 축소하면서 시가 대비했을 때 한 10% 마이너스 가까이로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오늘 반등을 해서 조금 더 힘을 내줘서 10% 넘는 약세는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거래일에 양시장 모두 반등에 나서주는 모습이었죠. 반등 폭은 다소 좀 유가증권 시장이 아쉽긴 했습니다. 0.34% 상승했고 2차 전지의 반격으로 코스닥 지수는 1.15%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한 것 치고 시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래대금 상황이 그런데요. 코스피 어제 하루 동안만 거래대금이 7조 원이 채 되지 않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5조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에서만 10조 원이 거래대금이 일평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두 개 합쳐야 겨우겨우 10조 원을 넘기는 현재 구간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적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사실은 지난번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 발표한 거에 뒷꼬리만 좀 추가가 됩니다. 더 중요한 건 10시 구간에 있을 컨퍼런스 콜 내용이고 세부 부문별 실적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 3분기 이익은 2조 4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넘는 감소된 수치 지난번에 확인 같이 하셨고요. 매출액은 67조 4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2% 감소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부 항목입니다. 특히 DS 부분, 반도체 부분이 그 전 분기 대비했을 때 얼마나 많이 회복을 했는가, 그리고 컨퍼런스 콜 때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나오는 대로 속보 처리해드릴 거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눈치 보기 시장 안에서 호재와 악재는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나오네요. 이 멘트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적자의 감소세죠. 1분기, 2분기 모두 반도체 부분, DS 부분의 적자 폭이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조 7,500억 원 적자로 그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이제 적자의 감소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고, 이제 하단은, 그 이후에 뭐, 가전사업이나 폴더블 폰이나 OLED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OLED나 폴더블이 생각보다 좋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런 부분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제 멘트 처리는 하진 않겠습니다. 통화정책 이벤트 한 곱이 지나서 바닥 다지기에 들어간 시장 상황이었죠. 어제 흐름이 그랬습니다. FOMC,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결과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사실상 동결이 유력시 되고 이때 점도표가 같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이 공개되는 국채 매입에 대한 계획표가 더 중요합니다. 매입 규모, 시기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요. 금리 외에 또 다른 변수는 고용 소비 뜨겁고 이것이 이제 진정될 기미가 언제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중동 쪽에 여전히 지정학적 노이즈는 더해지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매도도 하기 힘든 그런 국면입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도한 저평가 구간, 과매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가 매수도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심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체크를 해드렸죠. 지금 낙폭과대 징후는 뚜렷하게 있다라는 점, 뭐 밸류에이션 부분이나 수급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이 어제 작용을 하면서 시장 반등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업종별 등락률도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어제 상승 상위 업종 5가지, 철강, 화학, 기계장비, 증권, 보험 모두 가치주이거나 민감주입니다. 가치, 민감. 그리고 하락한 상위 탑5 안에 특히 이제 탑3 보시면 은행, 이것도 가치주인데 왜 빠졌을까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동차, 이제 수요 부진 우려이죠.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민감주의 강세 흐름은 지난주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 내용들 정리해드렸죠. 컨트리가든 달러 채권 디폴트 공식 선언을 되면서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인지 1조 위엔 규모의 국채 긴급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반응을 보였었던 게 화학, 중소형 철강이었는데 그 흐름들이 어제 그대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가치주에 대해서도 체크해드렸죠. 연말로 갈수록 시장은 연말 배당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시장이 흔들릴 때 대안주로서 배당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는데요. 보험과 증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 안에서도 똑같은 배당이라는 키워드로 볼 수 있을 만한 은행과 금융지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27일에 좀 체크해드렸습니다.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익 부분으로 사상 최대의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과 이익분을 세금으로 이제 걷자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면서 검토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측성 보도입니다만 이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례 참고하는 게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도 이런 논의가 됐다가 결국에는 그 적용 그대로 못하고요. ECB의 권고안 일부 수용해서 세금 대신에 그냥 준비금 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쪽에 다시 주목을 한다면 진정이 되겠지만 여전히 이제 부담스러운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 현재 국면입니다. 종목별 흐름들 저점 인식 테마 가장 이제 크게 반응을 보였었던 게 2차 전지 주였죠. 그리고 자동차의 약세 흐름이 좀 눈에 띄는데 이건 결국에는 전기차 이슈로 2차 전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혜은 앵커가 체크해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수요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하는 이슈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파나소닉 이슈가 있었고요. 생산량이나 연간 전망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밸류체인인 앨범함을 같이 밀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는 보셔야겠고요. 테마 안에서는 석유 테마 어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대성에너지 등등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봇 테마도 두산 로보틱스가 이거 제가 자막을 잘못 썼습니다. 부탄 로보틱스가 어제 모처럼 만에 반등에 나서주면서 로봇 테마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시간 외거래에서 하락을 했고요.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왜 갑자기 밀리다가 어제 올랐을까요? 이 오버행 이슈 꼭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보호 예수 해제 일정이 곧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모 후에 이제 지분율이 두산 최대 지주가 68% 가지고 있는데 이 물량은 1년 후
2년 후 이제 반반씩 추례시켜서 아직까지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이 아랫부분입니다. 보통은 어느 기간까지는 팔지 못하도록 잠가 놓는다 해서 락업이라고 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이제 락업을 해제시킵니다. 사고 팔 수 있게 되는데 그 기간이 첫 번째 도래하는 게 상장 후 1개월 후 11월 5일 물량입니다. 일부 이 곳에서 가지고 있는 3분의 1 물량들이 이제 락업 해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꼭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실적 중요하죠. 호실적 기록한 종목들, 어닝믹스 나온 종목들 어제 좀 체크를 해드렸고 몇몇 기업은 추가했습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어닝믹스 나왔습니다만 지금 9월부터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지금 화학 섹터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러쉬 있다라는 점은 같이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놀라운 실적, 영업이익 6,000% 늘어난 기업 한화 시스템과 넥센 타이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실적 기록한 기업 몇몇 기업은 어제 시간 외거래에서 상승세를 시연을 했고 고요. 실적 실망 매물 추례로 약세 흐름을 보인 기업 현대 BNG 스틸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아시아나는 화물 매각 논의가 결국 이제 결론 내지 못하고 종료가 됐는데 조만간 이사회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추정일은 한 다음 달 2일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죠.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BOJ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 G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실적 냈는데 정말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가의 영향력 개장 중계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